저는 조원기 교수님 연구실에서 K21 주제를 맡고 있는 석박사 통합과정 김창엽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기본적으로 형광현미경을 사용해서 세포 내에 일어난 다양한 일들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연구실만의 아이덴티티라고 한다면 저런 형광 염료 중에 다른 액티베이션을 줘가지고 그 활성이 바뀌는 형광 염료를 이용해서 조금 더 해상도 높은 이미지를 얻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세포 내에는 다양한 활동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연구실이 하는 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연구에서는 이런 기법은 사용하지 않고 이제 기본적인 형광 현미경을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법을 사용해서 DNA와 RNA, 프로테인 같은 거를 이제 다음과 같이 세포 안에서 볼 수 있고요. 이걸로 저희가 봐왔던 게 DNA상에 있는 이네스와 프로모터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 혹은 DNA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크로모som 테리토리와 같은 핵내에 있는 어떤 DNA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봐왔고, 그 외에도 미토콘드리아나 스트레스 그래듐 같은 세포 질 쪽에서도 다양한 형광염료를 이용해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사 스트레스 하에서 망막 색소 상피세포의 세포 소기관별 ATP 변화의 형광 이미징 관찰에 대해서 연구하게 된 권민중, 김채린, 연재인, 이도현, 조은수입니다. 우선 저희 연구 주제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형광 현미경을 이용하여서 살아있는 세포 소기관의 ATP 수치를 측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도당 결핍 상태에서 살아있는 세포 소기관의 ATP 수치 변화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연구 기간 동안의 연구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생긴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세포들은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ATP를 얻어내는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들은 이러한 ATP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세포 호흡과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세포 호흡과 발효 과정의 주 에너지원은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ATP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연구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포도당이 결핍된 상태에서 정상 세포 내의 ATP 레벨이 증가하였다 합니다. 에너지원인 포도당은 감소하였는데 ATP 양이 증가하게 되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게 된 것이죠. 왼쪽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포도당 결핍 상태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ATP 양이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나타난 까닭은 오른쪽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포도당이 아닌 다른 에너지원을 대체 자원으로 사용하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 더욱 활발히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밑에 사진에서 초록색 부분은 미토콘드리아이고 빨간색 점처럼 보이는 부분은 오토파고점인데요. 오토파고점도 ATP와 마찬가지로 포도당 결핍 상태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포 내에서 필요한 영양분이나 에너지가 부족하게 될 경우에 세포는 자기 몸의 세포 소기관을 잡아먹음으로써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거나 효율을 높이는 데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작용을 하는 물질이 바로 오토파고점입니다. 오토파고점이 자가포식 활동을 할 경우 리소좀과 결합하여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리소좀을 타겟 세포 소기관으로 작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번 연구의 타겟셀로 잡게 된 RPE1 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RPE1 셀 같은 경우는 망막 색소 상피 세포로 이번 연구에서 정상 세포주를 타겟 세포로 설정하여
정상세포에서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이제 텔로미어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텔로머레이즈를 이제 암호화해준 세포를 넣게 됩니다. RP1 세포 배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디어를 이용해서 이제 필수 영양소들을 제공할 것인데, 이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DMEM F12와 FBS로 구성이 됩니다. 우선 DMEM F1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를 통해서 아미노산이나 포도당, 또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 등을 제공해 줄 것이며, 이제 FBS를 통해서는 이제 성장인자나 호르몬 등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제 물리학적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우선 이 세포 배양의 경우에는 인큐베이터를 이용해서 세포 배양을 진행할 것이고, 다음에 이제 CO2 5% CO2를 이용해서 이제 pH가 바뀌는 것을 막아주고, 또 온도는 37도씨로 설정해서 생명 활동이 가장 잘 일어나는 온도로 설정해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당 결핍을 시켜야 되는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DMEM하고 FBS를 좀 바꿔주게 되는데, 이제 DMEM F12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글루코스를 제외한 DMEM을 사용할 것이며, 또 FBS의 경우에는 석출한 FBS를 이용해서 이제 그 FBS 내부에 있는 이제 혈당을 이제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세포를 세팅한 뒤에 현광현미경으로 ATP의 변화 양상을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시료를 현광염료로 염색시켜야 현광현미경으로 실험 결과를 이미징할 수 있어서 실험에 쓸 현광염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ATP는 이 ATP 레드라는 현광염료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ATP 레드는 양이온을 띠는 현광염료로 ATP의 인산기와 이온 결합이 가능하고, ATP의 OH 이온과 공유 결합, 그리고 ATP의 퓨린기랑 파이 결합이 가능해 ATP와 특이적으로 결합해서 염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두 개의 그래프는 각각 ATP 레드의 흡광도와 그리고 형광 세기를 나타내는데요.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자료는 ATP 레드의 세기가 클수록 ATP가 많다, 그리고 ATP의 세기가 작을수록 ATP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타겟 세포 소기관인 라이소좀을 염색하는 걸로는 라이소 트래커를 선정했습니다. 라이소 트래커는 양이온성을 띠는 형광염료로 결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이토 트래커로는 미토콘드리아를 염색시킬 건데요. 마이토 트래커는 막전이를 잘 인식하고 막단백질에 잘 붙기 때문에 선정했습니다. 현광현미경을 통해서 이미징을 완료한 뒤 얻은 사진으로 시간에 따른 세포 내 ATP의 변화 양상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